안녕하세요. 오늘은 가공식품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가공식품 몸에 안 좋은 거 다 아는데 얘기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얘기할 가공식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라면 같은 초고 가공식품이 아니라 저의 건강한 요리 라이프를 좀 더 맛있고 편리하게 해주는 저가공식품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고가공식품은 이제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저희 집에 초고 가공식품이 많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 저희 집에 있는 걸 좀 갖고 나와봤는데, 라면, 말도 안 되게 긴 원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화학물의 혼합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원료들이에요. 또 옛날 커리보다는 좀 고급 이미지로 나온 커리지만 상당한 원료가 들어 있습니다. 우지, 경화유, 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은 과자들, 음료수들, 뭔가 맛이 더 많이 첨가되면 첨가될수록 고가공 식품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제가 사용하는 가공식품들이에요. 우리가 사실 정말 원료를 다 재배하고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공식품은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좀 더 현명하게 사용을 하면 우리 요리 생활을 정말 편리하게 해주거든요. 일단 저가공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저가공식품은 보통 편의를 위해서 많이 생산되는 제품들이에요. 견과류, 이런 거 보면 캐슈넛밖에 안 들어있어요. 게다가 이거는 굽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그냥 봉지에 담겨 있기만 한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간 가공은 구운 너츠예요. 저기엔 없던 소금이 들어갔죠. 피넛 오일도 조금 들어갔네요. 이런 것들도 근데 저 가공식품에 속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싶다 이러시면 이 원료를 볼 줄 아셔야 되고요. 보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파스타도 사실 집에서 만들 수는 있겠죠. 재료들이 보통 이거는 브라운 라이스, 현미랑 물. 밀가루 파스타도 밀가루예요. 밀가루랑 물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편의를 위해서 나온,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거든요. 제가 좀 자주 쓰는 가공식품들이 있어요. 그거를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콩이에요. 캔콩도 되고, 당연히 종이백에 든 콩도 되고, 유리병에 든 콩도 되겠죠? 근데 캔콩이 좀 일반적이고요. 캔에 든 건 안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물건 쓰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저는 이 캔에 든 콩을 물에 잘 씻어서 사용을 해요. 여기에는 콩, 물, 소금 이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금물에 삶은 콩을 캔에 담아서 판매하는 거예요. 이걸로 샐러드에도 넣고, 그다음에 콩 커리도 만들고, 저는 삼시세끼 밥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저를 편하게 해주는 재료예요. 이거 강추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양념된 콩도 있거든요. 베이크드 빈 이런 거 부대찌개에 넣는 그런 거는 제가 얘기하는 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항상 물건을 사실 때 원료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본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캔 토마토예요. 이거는 크러쉬드 토마토인데 홀 토마토도 있고 다이스드 토마토도 있고 종류가 참 많아요. 그리고 비슷한 제품으로 토마토 페이스트도 있고, 그러니까 토마토 제품들, 소스 만들 때 사실 요즘에 집에서 파스타 같은 거 많이 해 드시잖아요. 저는 만들어져 있는 파스타 소스를 잘 사지 않거든요. 그냥 시중에서 파는 토마토로 그 소스 맛을 내려고 하면 맛이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캔 토마토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왜냐면 토마토 종류도 좀 맛에 영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들을 보면 보통 토마토, 소금, 시트릭 애시드라고 그러니까 산인데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한 재료로 만들어진 그냥 익힌 토마토예요. 요리 시간을 확 줄이실 수 있어요. 정말 편하게, 그리고 맛있게. 그다음은 과일 주스예요. 일반 과일 주스가 아니라 100% 과일 주스, 그리고 물 안 섞인 거. 물 섞이면 물은 안 치는 거예요, 다른 재료로. 그래서 100%라고 해도 물은 섞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물 안 섞인 100% 과일 주스, 특히 레몬, 라임 이런 거는 요리에 정말 많이 사용을 해요. 매번 그 생과일을 사와서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또 오래돼서 버리는 일이 이게 생겨가지고 좋은 제품을 찾아서 이걸 자주 활용을 하는데, 요리를 정말 빠르고 편하게 해주는 재료예요. 은근히 또 레몬즙이라고 써놨는데 안에 액상과당 같은 거 섞여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료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세요. 그
다음은 냉동 과일이에요. 많은 냉동 과일을 갖고 있거든요, 늘. 얼마 전에 이제 코스코 장을 봐서 집에 좀 많은데, 블루베리, 약간 트로피칼 블렌드, 뭐 파인애플, 복숭아 뭐 이런 거 섞인 건데 이것도 되게 괜찮고요. 체리, 여기에 항염증, 항산화 물질이 많다고 해서 뭐 블루베리 좋고. 아무튼 냉동 과일은 제가 스무디 같은 데도 쓰고 일단 베이킹 할 때도 많이 써요. 특히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그냥도 집어먹기도 많이 집어먹어요. 아삭하고 맛있거든요. 냉동 과일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이고 가격이에요. 생과일과 가격이 비교가 안 돼요. 특히 이런 체리나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싸거든요. 요만큼 사도 막 4~5불씩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한 봉지가 지금 뭐 10불 가격면으로 너무 좋고, 또 냉동과일 하면 영양가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냉동과일이라는 게 프레쉬 과일과는 조금 다른 때에 수확을 한대요. 프레쉬 과일은 이동하고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수확을 하는 반면에 냉동과일용 과일은 완벽히 익었을 때 수확을 한대요. 그래서 영양가가 최대로 차올랐을 때 수확을 해서 급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름의 굉장히 좋은 영양가가 많아서 많이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은 또 냉동 채소예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냉동 채소는 이거 완두콩. 이거 그냥 데쳐가지고 냉동 포장된 거거든요. 또 자주 사용하는 거 옥수수. 캔 옥수수보다 냉동 옥수수를 추천을 해요. 캔 옥수수는 가끔 당분 섞여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아닌 것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게 더 좋더라고요. 좀 더 자연스러운 맛? 원료는 옥수수 뿐이에요. 익혀서 얼린 거. 이거는 자주 사진 않는데 시금치예요. 인도 카레 중에서 그 초록색 드셔보셨나요? 그거 만들려고 산 거예요. 이런 냉동 채소들은 볶음밥 같은 거 하실 때 볶음 국수, 볶음 우동, 뭐 숲 같은 데도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용도가 참 많아요. 아침에 뭐 계란 요리 할 때 이렇게 섞어도 되고, 그냥 물에 한번 이렇게 확 헹구면 녹거든요. 그래서 물 좀 이렇게 털어내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바로 부어요. 바로 그냥 팬에 붓고 이러는데 깨끗하니까 굳이 씻지는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요리가 편해져요. 그리고 피클 종류들, 이런 건 잘 보고 사셔야 돼요. 올리브 이런 거 이제 다 한 종류로 설명을 드리는데, 케이퍼 아시나요? 연어랑 같이 많이 먹는 그 케이퍼. 이거 구운 파프리카 같은 거 있죠. 저는 이런 것 좀 사용을 잘 하거든요. 이런 거는 보통 물, 소금, 식초에 절여져 있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보면 와인 비네거, 그러니까 식초랑 물, 소금. 그다음에 이 올리브도 올리브랑 물, 식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소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 원료가 굉장히 간단한데 이런 재료들이 파스타 같은 데도 많이 사용하고 샐러드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썰어서 이렇게 넣으면 맛을 확 살려줘요. 그러니까 어디 곁들이는 용으로 정말 간단한 재료인데 맛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거든요. 정말 많이 추천을 해요. 찾아서 한번 구입을 해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제품들은 이게 다예요. 사실 나머지 제품들은 뭐 제가 굳이 추천 안 하셔도 그렇게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특히 뭐 이런 오트 같은 것들, 납작 오트 이런 거는 그래도 다들 사용을 하시니까. 이것도 가공식품이에요. 원료는 오트 하나지만 이게 아무래도 그 오트라는 곡물을 공장에서 스팀을 해서 누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가공이 들어갔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 아몬드 가루 제가 정말 많이 써요. 뭐 베이킹 할 때 많이 써요. 이것도 가공된 거죠. 아몬드를 갈아 놓은 거니까. 여기 보면 블렌치드 아몬드, 껍질 벗긴 아몬드 갈아 놓은 거예요. 옥수수 가루, 요거트도 가공식품이에요. 플레인, 저지방 말고 풀팻. 정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우유와 요거트 컬처, 종균. 그러니까 얘를 발효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균들. 그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요. 항상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유도 똑같잖아요. 맛이 들어가면 가공이 더 들어간 거예요. 딸기 맛이 들어가든 뭐가 더 들어갔다 이러면 다른 원료가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항상 기본을 사서 제가 섞을 수 있는 거를 섞는 편이에요. 이런 걸 사서 뭐 바나나를 섞고 100% 메이플 시럽을 섞어서 먹는다든가, 그러니까 당분도 제가 좋아하는 당분을 여기다 첨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요. 우유도 똑같잖아요. 바나나 맛, 딸기 맛 이런 거 사면 정말 뭐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뭐 초코우유가 먹고 싶다, 흰 우유를 사서
생카카오 가루를 섞어서 100% 메이플 시럽을 조금 넣어서 좀 그런 식으로 초코우유도 만들어 먹고 이래요. 하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공식품도 최대한 좀 심플한 거, 맛과 향이 첨가되지 않은 종류, 그런 걸로 많이 사려고 하고요. 가끔 제가 네이버 쇼핑 같은 데서 제가 쓰는 재료들을 찾아봐요. 한국은 좀 큰 문제가 원료를 보여주는 사진을 잘 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제품을 팔아요. 예를 들면 여기 미국의 아마존 스토어에 들어가요. 첫 번째 사진은 전면 사진, 두 번째 사진은 뒷면 사진을 올려요. 그래서 바로 원료가 보일 수 있게 올리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확대해서 보고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에는 많은 경우에 예쁜 사진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는데 정작 제가 궁금한 사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막 내리다가 이제 상세 정보 페이지에 가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물건을 사시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메이플 시럽을 검색을 하다가 그냥 메이플 맛, 메이플 향 시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전면 사진만 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사실 수 있는 찬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에는 본인이 알려고 하고 배우고 자꾸 보는 습관을 기르셔야지. 오늘 저가공식품, 미니멀리 프로세스드 푸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보고 추천 제품 알려드렸어요. 좋은 제품 사용하셔서 건강한 요리를 집에서 좀 스트레스 없이 자주 하실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